우크라이나의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러시아군이 동맹국에 구원 투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요청한 상대가 의아함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다름 아닌 포격전의 프로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침략에 한 손 거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대치를 이어나가며 포격전의 양상을 띠기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합니다. 푸틴이 분통을 터뜨리던 와중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을 선언하며 자원병 10만 명을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러시아 군사 전문가인 이고르 크로첸코는 관영 채널 1에 출연해 10만 명의 북한 지원자들이 이 분쟁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군은 대포병전 경험이 풍부하다. 라고 말하며 북한군의 참전을 반겼습니다. 여기서 북한군이 포병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포병대의 비겁한 기습 공격 이후 바로 전개된 K9 자주포의 화력에 두들겨 맞으며 침몰했던 사건 말이죠. 그런 경험도 경험이라고 치면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반기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막상 전장에 투입될 북한군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들려온 한 소식에 참전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의 다연장 로켓 에밀사이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엄청난 전과를 올리며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빠른 기동성과 자동장전 방식을 통해 계속해서 위치를 옮겨가며 적의 요충지만을 타격하는 러시아군의 입장에선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전장의 조커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제블린에 이어 전장의 성자로 추앙받고 있는 판국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하이마스는 20여 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탄약 부족으로 공격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포격에 맞설 추가 화력을 나토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폴란드에서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결정하는데요. 바로 K9을 이용해서 만든 폴란드 자주포 크랩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한 것이죠. AHS 크랩은 폴란드에서 개발한 자주포이지만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으며 좌초될 뻔했는데요. 영국제 AS-90 포탑을 탑재한 자주포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폴란드에서 만든 차체가 반동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발생하고 고장이 일어나는 등 제대로 운용할 수 없는 수준의 물건이었습니다. 고민하던 폴란드에서는 해결을 위해 차체의 국산화를 포기하고 K9 자주포의 차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었죠. 그러자 놀랍게도 이전과 같은 자주포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성능 향상을 불러왔습니다. K9 차체를 사용한 크랩 자주포가 어떤 방향으로 쏘아도 안정적으로 사격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K9의 성능을 간접 체험해본 폴란드는 최근 한국 무기 대량 구매를 결정하며 K9 자주포 역시 672문을 구매해 사실상 폴란드군의 자주포 전력을 전부 K9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력 자주포로 사용하던 크랩 자주포는 K9PL이 배치될 때 도태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K9PL의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면 현재 폴란드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100여 대의 크랩 자주포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지원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란드에서 만든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다는 소식이 북한까지 들려오자 이에 맞서 싸워야 할 북한군이 출전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산 무기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북한 병사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과거 북한군은 여러 차례의 교전을 통해 한국산 무기의 위력을 몸소 체험했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아직 김정일이 집권해 있던 당시에 김정은의 후계자 자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북한군의 군사도발이 감행됐습니다. 군부대가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엄연한 민간인 거주 구역인 연평도에 기습포격을 가한 건데요. 이러한 만행으로 군인 2명, 민간인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습적인 공격에도 우리 장병들은 신속하게 K9 자주포를 전개하여 포격이 시작된 곳을 향해 반격을 가했습니다. 공격 초기 K9 자주포 2기를 잃어야 했지만 나머지 3대의 K9을 통한 정확한 포격으로 적의 포대를 초토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 군은 육해공을 동원한 보복작전을 실시하여 최소한 황해도를 초토화시킬 예정이었지만 확전을 우려하는 미군의 만류로 멈췄어야 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연평도 포격 도발을 두고 자신들의 승리라고 자화자찬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렇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해도 직접 한국군의 강함을 체감한 북한군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군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남조선 사람들은 강냉이밥 대신 이 밥을 먹으니 싸울 기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주를 이루어서 전쟁을 한다면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한국군의 신속 정확한 반격에 북한 병사들 사이에선
남조선의 무기는 상상도 못할 수준까지 발전했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다 끝이다. 라는 패배 기조가 퍼졌다고 합니다. 북한 지도부의 사상교육에도 직접 우리 군에게 불벼락을 맞아본 북한군들은 교전을 거부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제2연평해전 당시 생존한 북한 병사들이 상상 이상으로 발전한 한국군의 위력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탈북자의 증언도 있었죠. 탈북자 출신 시인이자 북한에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직을 수행했던 장진성 씨는 제2연평해전 당시 교전에서 살아남은 북한군을 만나 취재를 했었는데 발전한 남한의 무기체계에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어린 해병들은 영웅심리에 들떠 있었지만 나이 든 해병들일수록 한국군의 선진화에 당황하고 겁을 먹은 눈치였다. 우리가 나올 때 군과는 따라 나오면서까지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정말 방탄조끼는 아니라도 좋으니 목화 속옷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만 입어도 애들 저렇게까지 심하게 부상당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한국군의 화력을 체감한 바 있었기에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상에서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도발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일선 장교와 부사관들 사이에서도 한국군과 교전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군을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맞서 투입하겠다고 하니 실상을 아는 우리로선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도 세계 최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K9 자주포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능 개량이 진행 중인데요. K9 자주포의 개량형인 K9A2는 현재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 제한되며 원격 포탑 운용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한 K9A2 자주포는 일형 개조를 통해 무인 포탑과 원격 운용을 도입하고 사정거리 연장탄을 사용해 최대 54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형 개량형에서 52구 경장 포신을 58구 경장 포신으로 교체하고 활공탄을 도입하여 100에서 130km의 타격 능력을 부여하는 계획이 등장했습니다. 활공탄 또는 초장사정 활공 유도 포탄이라 불리는 이 신개념 포탄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기업 풍산에서 연구한 포탄으로 미군의 스마트 포탄 M982 엑스칼리버보다 사정거리는 3배 가까이 늘었지만 가격은 절반 이하의 정확도도 뛰어난 차세대 155mm 포탄입니다. 수직에 가깝게 쏘아 올려져 최대 고도에 도달한 활공탄은 날개를 전개하여 글라이더와 같이 활강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기존 포탄 사정거리의 배가 넘는 1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활약을 펼치는 하이마스의 주요 화력 투사거리와 맞먹는 사정거리인데요. 사정거리만 늘어났을 뿐 아니라 위성 GPS 기술이 탑재되어 그 정확도도 매우 뛰어나기에 북한의 방사포에 매우 효과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K9의 발사체계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개발사인 한화에서 K9A2의 시험 발사 영상을 올리며 완전히 달라진 장전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탄약 장전 장치의 구조를 바꾸어 둔감 장약을 적용하고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수동으로 이루어지던 장약 장전까지 자동화시켰는데요. K9의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6, 8발에서 9, 10발로 지속 사격 속도는 분당 2, 3발에서 4, 6발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한 연사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라 기존의 K9은 운용을 위해 승무원 5명을 요했었지만 K9A2는 자동 장전 장치를 통해 승무원 3명으로 운용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발전을 거칠 K9 자주포이지만 팔기 위해선 성능을 증명해야 하고 그 성능을 증명하기에 실전만 한 게 없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로 직접적인 군사 무기 지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가 대량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차세대 K9 자주포가 활약하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마침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은 전 세계 자주포들의 시범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에서 지원한 크랩 자주포뿐만 아니라 K9의 경쟁 상대로 여겨지던 독일의 PZH-2000 자주포와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또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진정한 최강의 자주포인지를 가릴 기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합지졸로 유명한 북한군까지 동원할 정도로 러시아가 궁지에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먼 나라까지 침략하러 가는 북한군에게
K9이나 다름없는 크랩 자주포로 혼쭐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